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햇볕이 부족할 때 집사가 식물에게 해줄 수 있는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처럼 비가 추적추적 어중간하게 비가 계속 내리는 날에는 식물 집사들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햇빛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햇빛이 부족할 때 식물들은 굉장히 첫 번째로 우선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아요. 빛이 부족했을 때 한 3일 정도 이상 빛이 부족하게 되면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식물들은 시들시들하게 잎의 탱탱함이 사라지고 약간 축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잎의 초록색이 좀 옅어지게 되죠. 초록빛이 좀 약해지면서 엽록소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맞이하는 이런 무늬종들의 무늬가 하얀 부분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무늬종들의 하얀 부분 같은 경우는 빛을 좀 덜 받으려고 얘네들이 하얀 부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늬종들의 빛이 조금씩 사라질 때는 햇빛이 그만큼 부족해서 초록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제라늄이라든지 호야라든지 그런 것들의 꽃을 볼 수가 없게 되죠. 제라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꽃이 피지 않는 이유가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는데요. 제라늄 꽃을 보려고 베란다 창틀에 잠깐 내놓기도 합니다. 얘는 분갈이 해주고 햇빛을 좀 보여줬더니 이렇게 꽃볼을 2개씩 만들어내고 있어요. 귀엽죠? 얘는 골든 애니버서리라는 제라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식물 등을 사게 됩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할 것은 빛의 광량입니다. 병해충이 생기는 것도 햇빛이 부족할 때 생기기도 하거든요. 햇빛이 강력해서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면은 병해충을 이겨내는 내성이라든지 힘도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햇빛을 막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대신할 식물 등을 쬐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식물 등이 막 많은 편은 아닌데요. 저희 집이 남향이라서 광량이 좀 좋은 편이라서 식물 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고수분들은 모든 선반의 층층마다 식물 등을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빛에 투자하는 만큼 식물들이 아주 예쁘게 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식물 등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신 형광등이라든지 LED 등도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대야님 아시죠? 엄청난 열대식물들을 수입해서 팔아주시는 분인데 그 열대야님이 예전에 블로그에서 자신의 그 농장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되게 놀랐던 점은 형광등으로 그냥 일반 형광등으로 식물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식물등이 아니더라도 형광등으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라고 올려주신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식물등을 사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식물등이 일반 형광등이나 LED보다 전기세가 좀 적게 나와요. 그리고 식물에게 꼭 필요한 빛의 파장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약간 에너지 소모가 조금 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도 좀 환경을 생각해서 다른 거 옷 사는 거라든지 뭐 다른 거 사는 거보다는 식물을 키우는 게 다른 소비보다는 조금 더 환경적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좀 그게 싫더라고요. 식물등, 형광등, LED 등 모두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풍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어떤 고수분께서는 식물에게는 빛보다 통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통풍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통풍은 그만큼 과습이 오지 않게끔 뿌리라든지 잎 주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날려주면서 상대 습도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습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이제 절대적인 습도가 있고 상대적인 습도가 있는데 통풍을 시켜주면서 상대 습도를 올려주시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을 시켜주시게 되면 햇빛이 없을 때 과습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할 때 과습이 일어나서 식물이 시들해지거나 죽는 사태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빛이 부족할 때 할 수 있는 세 번째로는 트레할로스라는 당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협찬받았던 따사로운 햇빛이라는 연면12 비료예요. 이 비료의 이름처럼 따사로운 햇볕이라는 비료는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식물들에게 뿌려주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이파리에다 뿌려주는 연면 12용 비료라고 해서 제가 협찬을 받았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질소도 들어있고 인산, 붕소, 칼륨, 보토는 등 마그네슘을 얘기하는 거고요. 망간도 들어있는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비료였습니다. 여기에는 트레알로스라는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당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식물에게 뿌려주면은 빛이 부족할 때 도움이 되는 비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써봤는데요. 되게 효과를 봤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 오레우스 스킨답소스를 제가 오래 키웠었는데 이게 분갈이를 해준 지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무늬들이 약간 연두색으로 변하더라고요. 하얀 부분이. 연면식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거를 뿌려주거든요. 그랬더니 그 새로 나온 이파리가 아주 굉장히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하얗게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거는 좋았던 게 그 햇빛을 받지 못했을 때 주는 거기도 하지만 식물에게 줄 때 굉장히 편하게 비료를 줄 수 있어서 한 번 더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뿌려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편했고 그래서 비료를 놓치지 않고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반딧불이 아이비 같은 경우도 제 양에 따라서 이 흰 부분의 넓이가 결정이 됩니다. 보다 아이비가 비료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료를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아이비는 또 너무 큰 화분에 심게 되면은 과습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거를 선호하는데요. 이 작은 화분에 심어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비료 성분이 빨리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면 11을 아이비 같은 경우는 비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뿌려주시는 걸로 쓰시면 훨씬 편하게 비료를 식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햇빛이 부족할 때 식물 집사가 해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식물등이나 형광등, 그리고 두 번째로 통풍, 그리고 세 번째로 트레알로스가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준다는 거. 그렇게 세 가지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빛인 만큼 식물 집사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것도 햇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밤 9시까지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예쁜 이파리 무늬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드닝 하시고요. 다음에 저는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